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과 후유장애 및 정신질환을 앓다가 보험기간 후 약 6년 후 약물 중독사한 경우 정신병 이력은 없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22나 55087호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4년 8월 1일 주식회사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동구 제2 일대 K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10월 1일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H는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2시 10분경 광주 동구 남문로 시설관리사업소 앞 도로 부근을 화순 쪽에서 소태동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시설관리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의 차량들이 서행하자 급격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있던 안전요원인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쥐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9년 4월 27일 광주 동구 L에 있는 자택에서 약물 중독에 의한 자살로 사망하였습니다. 인정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망인은 정신과적 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쥐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그에 파생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등의 병을 얻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 N병원, N정형외과, O정형외과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4년 1월 16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N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초진시,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어지러움, 머릿속에서 소리가 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전문의는 2016년 5월 27일 망인이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로 신체 증상, 이명, 어지러움, 불면, 후각 및 미각 저하, 식욕 저하, 인지 증상, 주의 집중력, 계산 능력, 추상적 사고력, 미적성 등 저하, 정서 증상, 우울감, 좌절감, 의욕 저하, 흥미 저하, 행동 증상, 자극 과민성, 사회적 위축 등의 후유장애로 사회적, 지적적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6월 24일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그 외에도 망인은 2019년 4월 27일 피한의원에서 어지럼증, 이명,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Q의원에서 2019년 4월 4일 같은 달 15일, 19일, 22일 현기증, 불면증, 미각 및 후각 문제, 극심한 고통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운전보험 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2는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 사건 운전자 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의미하고 사망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결과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담보하는 약정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의 의미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헌에 비추어 보면 보험기간 중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의 발생 내지 사망까지도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그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불확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이고 보험사고와 그로 인한 결과 내지 손해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운전자 보험약관 제13조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제14조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 제15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6조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각각 정하고 있는데 위 보험약관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및 체계를 종합하면 보험사고로 인한 결과 내지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제한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4조이나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규정됨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건 운전자 보험약관 제14조 제3항 단서는 다만 장애 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 분류표에 장애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때 보장기간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계약상 보장기간이 지난 후 악화된 경우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악화된 장애 상태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내지 2년 동안 보험회사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악화된 장애 상태에 정신장애의 결과로서 사망도 포함될 수 있고 설령 위 조항이 사망의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의 균형상 보장기간 이후 장애로 사망한 경우라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형평에 맞습니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사망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든 보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든지에 상관없이 교통사고 재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 일반적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고객의 지배 내지 관리 가능한 영역 밖의 사유에 대한 위험 내지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약관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라고 해석되고, 보험회사도 이와 같은 점을 의도하여 교통상해 옆에 괄호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는 문구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운전자 보험 약관 중 이 사건 약관 조항 이외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교통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함으로써 보험사의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피고 2의 상품 설명서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부분에는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지급 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 이상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이 보장기간 내에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망보험에 있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고, 피고 2와 같은 해석은 고객이 별도의 설명을 받지 않고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피고 2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피고 2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피고 2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약관 조항 중 사망의 결과 발생 시기에 제한을 둔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